여러분, 매일 챗 GPT 같은 AI 도구 쓰시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여러분의 노트북에 완전히 독립적인 나만의 AI 제국을 건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의 저자는요. 진짜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클라우드를 해고했다. 와, 이 한마디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이게 그냥 인터넷선 뽑아버린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AI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통제권에 완전히 되찾아오는 정말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능을 빌려 쓰는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AI, 여기에 모든 걸 맡기는 것의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클라우드에 던지는 모든 질문, 모든 데이터가 사실은 잠재적인 폭탄 같은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딘가의 서버에 우리 회사 기밀 정보나 아주 사적인 기록을 보낸다?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AI를 쓰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방식. 바로 클라우드 AI냐 아니면 로컬 AI냐 이 사이에서요. 자, 왼쪽을 보시면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GPT-4 같은 클라우드 AI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라마3 같은 로컬 AI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우선 데이터 프라이버시. 로컬 AI는 말할 것도 없어요. 100% 내 컴퓨터 안에서 다 처리되니까 데이터가 밖으로 셀 걱정이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비용. 클라우드는 쓸 때마다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로컬 AI는 처음에 하드웨어 살 때만 돈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요. 전기세는 들겠지만요. 여기에 반응 속도나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자유도까지 생각하면 와, 로컬 AI의 장점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말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좀 막연한 개념을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게 만들어줍니다. 재무 예측이나 인사 기록을 채팅창에 붙여넣을 수는 없다. 그렇죠. 특히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타협이고 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죠. 자, 그럼 이제 로컬 AI를 왜 써야 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문제겠죠.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만의 개인 AI 제국을 현실로 만들어줄 핵심 기술들 말이죠. 그 핵심 기술, 그 첫 번째가 바로 양자화라는 겁니다. 이 원본 자료에서 든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는데요. 여러분, 엄청 큰 고화질 사진 파일 있죠? 이걸 화질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만 확 줄여서 JPG 파일로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마법 같은 기술 덕분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AI 모델을 우리 노트북 안에 쏙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로컬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좀 복잡해 보이나요?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해요. 맨 위에 있는 여러분의 문서 파일들이 있죠. 이게 여러 단계를 쭉 거치면서 AI가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기억 저장소로 착착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전부 내 컴퓨터 안에서 안전하게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똑똑한 제2의 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여러분의 문서를 기억으로 바꿉니다. 둘째,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면 그 기억 창고를 뒤져서 관련된 사실들을 싹 찾아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셋째, AI는 오로지 방금 찾아낸 그 팩트들을 기반으로만 대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AI가 헛소리하는 그 환각 현상을 막는 핵심 비결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로컬 AI라고 해서 단점이 하나도 없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현실적인 문제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컬 AI를 쓰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첫째, 하드웨어의 벽.
아무리 모델을 압축해도 노트북 사양이 받쳐주지 않으면 힘들 수 있죠. 둘째, 환각의 위험. 솔직히 말해서 GPT-4 같은 최상급 모델보다는 추론 능력이 살짝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치가 좀 복잡합니다. 그냥 API 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몇 가지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술에 진짜 주목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권 AI라고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어요. 첫째, 데이터 해자를 팔 수 있습니다. 해자가 뭐예요? 성을 지키는 연못이잖아요. 우리 회사만의 독점 데이터를 외부 유출 걱정 없이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압도적인 비용 효율성. 처음 하드웨어 투자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 비용이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의 속도가 달라져요. 우리 회사 말투, 우리 회사 업무 방식에 딱 맞는 맞춤형 AI를 우리 손으로 직접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와,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이 모든 내용을 정말 한 방에 보여주네요. 왼쪽 보세요. 클라우드 API. 이건 말 그대로 지능을 빌려 쓰는 세입자 신세죠. 그런데 오른쪽 주권의 AI는요? 지능을 소유하는 겁니다. 드디어 내 집, 아니 내 빌딩을 갖게 되는 건물주가 되는 거라고요. 원문 자료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직접 로컬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경험이 현대 AI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일종의 통과 의뢰 같은 거라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고 기술을 그저 소비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직접 기술을 만들고 제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